요즘 마트 가면 저도 모르게 손이 멈출 때가 있어요. 계란 한 판 집어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요. 이게 이렇게 비쌌나? 싶은데 사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라면, 식용유, 두부, 고추장. 장 볼 때마다 뭔가 하나씩 더 비싸진 느낌. 근데 이상하게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됐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뉴스 볼 때마다 좀 헷갈렸어요. 안정됐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장바구니 들고 계산대 앞에서 움찔하지?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50대, 60대. 오히려 이 세대가 물가에 제일 예민하죠. 젊은 사람들은 배달 앱 쓰고 간편식으로 넘기지만 우리 세대는 직접 장 보고 직접 요리하고 직접 다 느끼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솔직히 좀 피식했어요. 또 선포야? 선포는 맨날 하더만.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 보이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달걀이요, 돼지고기요, 계속 오르기만 하던 것들. 이번엔 진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천천히 같이 해보려고요. 뉴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좀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근데 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냥 스크롤 못하고 멈췄냐면요. 정부가 물가 잡겠다는 뉴스,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만 봐도 몇 번을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이런 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저도 이번엔 좀 나아지려나 했다가 마트 가면 또 현실이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번 뉴스도 그냥 그런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사를 좀 더 읽어보니까 이번엔 뭔가 구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경제부총리가 직접 의장 맡는 TF. 이게 왜 다르냐면 보통 물가 뉴스는 담당 부처 하나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여러 부처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것 자체가 좀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이밍이에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 앞두고 물가 못 잡으면 그게 표로 직결되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적 부담이 클수록 진짜로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거 없을 때의 물가 대책이랑 선거 앞둔 물가 대책이랑 온도가 달라요. 이번엔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그냥 또 정부가 뭔가 한대 하고 넘기면 나중에 실제로 달걀값 떨어졌을 때요. 그게 그 뉴스였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으면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꺼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이게 핵심이다 싶었던 것들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밀가루랑 설탕 얘기였어요. 제분업계, 제당업계라고 하면 좀 낯선데요. 쉽게 말하면 밀가루 만드는 회사, 설탕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이쪽에서 먼저 출고가를 낮췄어요. 출고가가 뭐냐면 공장에서 마트나 식당으로 물건 넘길 때 받는 가격이에요. 이게 낮아지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가격도 내려가야 하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라고 한 거 눈치채셨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해요.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대상이라는 회사 얘기예요. 대상, 혹시 청정원 아세요? 고추장, 된장, 물엿. 주방에 하나씩은 다 있는 브랜드죠. 그 청정원 만드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대상이 이번에 올리고당이랑 물엿 가격을 5% 낮추겠다고 했어요. 기업끼리 거래하는 가격도 35% 내린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뉴스에서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대상이 보도자료에서 한 말이요.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동참. 이 단어가 좀 묘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올라탄다는 느낌이잖아요. 그 얘기는 뒤에 더 할게요.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 얘기예요. 공정위가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냐면요.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이 품목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담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 회사들이 몰래 짜고 가격을 함께 올리는 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계란이랑 돼지고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주목됐어요. 이 두 가지 우리 식탁에서 빠지는 날이 없잖아요. 계란 반찬, 돼지고기 볶음. 이게 진짜 내려간다면 장 볼 때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갈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밀가루 설탕처럼 원자재 쪽에서 먼저 내려오는 흐름, 대상처럼 가공식품 업체들이 눈치 보며 따라가는 흐름, 그리고 공정위가 계란 돼지고기까지 손을 뻗는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는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오, 그럼 곧 마트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짚어드리고 싶어요. 출고가가 내려갔다고 마트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장에서 마트로 물건이 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어요. 공장 도매상 물류창고 마트 우리 손. 이 중간 단계마다 각자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밀가루 가격을 내려도 중간에 누군가 나는 그냥 예전 가격 받을게 하면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예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국제곡물 가격 올라갈 때는 마트 가격이 금방 올라가는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 마트 가격이 한참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갈 땐 빠르고 내려갈 땐 느린 구조. 이걸 업계에서는 그냥 관행처럼 여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정부가 압박하면 다 내려가는 거 아냐? 이것도 좀 현실이 달라요. 기사에 나온 숫자들 잠깐 보면요.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SPC 삼립. 이름만 들어도 우리 주방에 다 있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SPC 삼립은 무려 59%가 줄었고 오뚜기도 20% 넘게 줄었어요. 롯데웰푸드는 매출은 역대 최대였는데 이익은 30% 넘게 빠졌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원가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카카오 가격, 유제품 가격, 인건비, 물류비 다 올랐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내리세요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난감한 거예요. 이미 남는 게 없는데 더 깎으면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동참하겠다고 한 것도 마냥 착해서가 아니라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선거 앞두고. 세 번째 오해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담합조사하면 가격 확 내려가겠네. 이것도 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해요. 담합조사는 시작이 됐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실제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면 그 이상도 가요.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계란값 내려간다 이런 기대는 좀 조정이 필요해요.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우리 기대보다 느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멈칫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뉴스 제목만 보면 물가 전쟁 선포, 가격 내려간다처럼 읽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내려가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 않다에 가깝거든요. 이 간극을 모르면 마트 가서 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볼 때 기대는 하되 반만하자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저도 뉴스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한 장면을 우리 이미 몇 번 봤어요. 기억나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그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라면, 과자, 음료수. 줄줄이 올랐고 마트 가는 게 좀 겁날 정도였어요. 그때도 정부가 나섰어요. 물가 잡겠다, 점검하겠다, 관리하겠다. 언론에도 비슷한 뉴스들이 쏟아졌고요. 근데 실제로 어땠냐면 일부는 내려갔어요. 근데 일부는 그냥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한번 올라간 가격이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씁쓸했어요. 올라간 가격이 그냥 정착되는구나. 이걸 체감했을 때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계란값 폭등했을 때요. 조류 독감 때문에 닭들이 대량으로 살처분됐고 계란 한 판의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계란 수입을 긴급으로 늘렸어요.
미국산, 스페인산 계란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가격이 좀 잡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입 계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 반응이 딱 둘로 갈렸어요. 그래도 국산이 낫지 않나 하는 분들, 그냥 싸면 장땡이지 하는 분들. 50대 이상 분들은 대체로 국산 선호가 강하셨거든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익숙한 게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그 선택지조차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속상한 지점이에요. 돼지고기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구제역이 돌았을 때 돼지고기 값이 출렁였고 그때도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섰죠. 잠깐 안정됐다가 또 오르고 이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몇 번 겪어온 사이클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엔 물가 문제가 생기면 주로 공급 문제였어요. 태풍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수입이 막히거나 원인이 비교적 명확했고 그 원인이 해결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좀 달라요. 공급 문제가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인건비가 올랐고 물류비가 올랐고 에너지 비용이 올랐어요. 이건 태풍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물가와의 전쟁이 과거의 전쟁이랑 같은 전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전쟁이에요. 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됐어요.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도 통할지. 담합 조사하고 출고가 내리라 압박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이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 TF니 공정위 조사니 출고가 인하니 이런 말들이 결국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장보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요즘 마트 가면 습관이 생겼어요. 예전엔 그냥 필요한 거 집어 담았는데 요즘엔 카트 끌면서 자꾸 가격표를 먼저 봐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런 것들 집어들 때 가격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슬픈 변화예요. 장 보는 게 즐거움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시장 구경하고 이것저것 골라보고. 근데 지금은 장 보기가 좀 피곤한 일이 됐어요. 이게 다 물가가 만든 심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식탁이 바뀌었어요. 50대 이상 분들은 특히 느끼실 텐데요. 예전엔 고기 반찬이 일주일에 몇 번은 됐는데 요즘은 좀 줄었죠. 돼지고기 대신 두부, 쇠고기 대신 달걀. 이런 대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달걀도 비싸고 두부도 올랐잖아요. 대체할 곳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식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식탁이 바뀌면 생활 리듬이 바뀌고 생활 리듬이 바뀌면 기분도 달라지거든요. 오늘 뭐 먹지가 즐거운 고민이어야 하는데 오늘 뭘 줄여야 하지가 되는 순간. 그게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해요. 외식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동네 식당 가면요.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가까이 하는 데가 생겼어요. 백반집 한 끼가 10,000원이 훌쩍 넘고요.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계산서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 몇 명 먹었더라 하고 다시 세어볼 정도로. 근데 또 식당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재료값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요. 손님한테 받는 돈 올리지 않으면 자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게 참 다 같이 힘든 구조예요. 누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번 정부 대책이 우리 일상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먼저 와요. 정부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줘요. 너무 불안하면 지갑을 더 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밀가루, 설탕처럼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가공식품 가격에도 서서히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과자, 빵, 면류 같은 것들이요. 이건 체감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계란이랑 돼지고기는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담합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너무 눌려있지 않았으면 해요. 장볼 때마다 한숨 쉬고 밥상 차릴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이게 계속되면 진짜 지쳐요. 뉴스 보면서 좀 나아지려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완전히 포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같이 왔으면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이 뉴스,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희망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또 그러려니 해야 할까요? 저도 솔직히 한참 고민했어요. 먼저 이건 짚고 싶어요.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한쪽은 이번엔 좀 다르겠지, 기대해보자이고, 다른 한쪽은 어차피 또 말뿐이겠지, 두고 봐요. 근데 저는 이 두 반응 중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이해가 가거든요. 몇 번 기대했다가 실망한 분들은 두 번째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도 뭔가 달라지길 바라는 분들은 첫 번째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리한 생각이 있어요. 기대와 경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향은 믿어도 돼요. 정부가 이번에 움직이는 방향, 즉 담합조사하고 출고가 낮추고 유통단계 들여다보는 것. 이 방향 자체는 맞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해요.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마트에서 확 체감할 만큼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실망이 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물가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업들도 움직여야 하고 유통 단계도 바뀌어야 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변수로 남아 있어요. 환율도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압박해도 환율이 치솟으면 기업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알면 뉴스 하나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저는 요즘 이런 뉴스를 볼 때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소음인지 구분하자. 모든 뉴스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 뉴스는 저는 신호에 가깝다고 봐요. 작은 신호일 수 있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 달걀값이 내일 당장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체감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뉴스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해요. 에이, 어차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잖아 하고 채널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왜 안 내려가는지 물어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게 사실 제일 강한 압박이에요. 소비자가 깨어있으면 기업도 정부도 함부로 못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믿지도 말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말자. 그냥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 그 정도가 지금 우리한테 제일 건강한 자세 아닐까요? 여기까지 같이 와주셨네요. 긴 얘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오늘 이 뉴스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이요. 카트 안에 담긴 것들 보면서 이거 다 살까 하나 빼야 하나 하고 잠깐 고민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요즘 우리 삶의 단면 같아서요. 뭔가 좀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 세대는요. 진짜 없던 시절도 살아봤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온 세대잖아요. IMF도 겪었고 카드 대란도 겪었고 코로나도 버텨냈어요.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 힘들다 싶었는데 그래도 다 지나왔어요. 지금 이 물가 상황도 영원히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너무 가볍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가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해요. 정보는 알아야 하고 흐름은 읽어야 하지만 그게 우리 하루를 짓누르면 안 되잖아요. 장 보면서 하나 못 사는 날도 있고 외식 한 번 줄이는 날도 있고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의 현실인데요. 그 현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유난히 힘든 게 아니에요. 계란값이 내려갈지 돼지고기 값이 잡힐지 그건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정부가 잘 해낼 수도 있고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눈 뜨고 지켜보는 한 완전히 손 놓고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오늘 이 얘기 마트 가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란 집어들면서 그 뉴스에서 이 얘기했었지 하고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똑똑하게 바라보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